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CCTV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수 자료를 분석 중인 수사팀은 마약 밀수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몸조심하라. 작업 들어올 거다. 작업 들어오면 국정원에서 보통 하거든요. 네. 국정원이 저희가 이제 국정원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공작이죠. 네. 그 공작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국정원이 이 마약 유통을 차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눈을 감아버렸는데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제가 이제 공황 장애가 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전을 제 스스로 안 했고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뭐 골목길 등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그 시기가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대통령 내가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계엄과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돈입 현금이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추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네. 수사관은 추정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윤석열 탄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검찰개혁에 적극 앞장서겠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검찰개혁을 방해했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국민들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사권 가지고 사냥하듯 정치적 경쟁자들을 죽였죠. 공항에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의 조직원이 12차례 침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연인으로 따지면 36명입니다. 23년 1월 23일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우연찮게 2월 5일 날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이 검거된 경위는 우리 나경민, 김정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검거가 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한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배들이 자꾸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그 전자통관 시스템을 지우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피스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피스를 걸었을 때 4명이 들어왔는데 1명만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습니다. 3명이 도망간 사실을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팀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요. 추적 수사를 했습니다. 추적 수사를 했는데 1시간 정도 추적 수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통과해서는 안 될 곳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김현실 부장팀에서 심우정에게 보고했고 대검 컨트롤타워인 신봉수 그때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이 공항을 통제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막은 거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들,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날 메시지를 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동훈이 2월 5일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6일 날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국의 지검장 마약 유통책 정확히
엄정하게 검거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심우정한테 경고 메시지를 내지만 심우정이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약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 뒤를 봐줬던 공범에 가담했던 인천 세관 직원들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예 관리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2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을 내려갑니다. 그때 그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3명을 검거해 왔는데 이 3명이 기존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다 자백을 합니다. 인천에 1월 27일 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던 그 상황. 근데 그런 것들을 덮어버렸죠. 중앙지검에서는 나중에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드러난 사실이 12차례 21명의 조직원이 계속해서 침투를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 사건에 말레이시아 조직원에 가담했던 공범들, 세관 직원들을 검거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관 직원들을 덮어줬던, 축소 은폐했던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팀, 차장검사, 심우정 지검장을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죠. 그게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단절을 시켰어요. 나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놨어요. 아주 어지럽혀 놨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제가 6개월에서 7개월 걸렸습니다. 그걸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은 그 이후에 목소리를 내긴 했죠. 그렇지만 그 마약이 한 번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첩사가 눈을 감았고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무도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3년 9월 달에 백혜룡 수사팀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공항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내려고 하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7명의 검사체제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마약검사 2명 인사조치해버렸습니다. 부장검사 날렸습니다. 사장검사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무 뺏어가지고 1차 장산하러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장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죠. 이거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봉꽁 띠지 사건 들어보면서 이 마약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들은, 검찰이 취급했던 수사 기록들은 확정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연락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 줍니다, 검찰은. 그리고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했을 때 취급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합수팀 꾸렸잖아요.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석,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과 경찰 인력을 내주었던 사람들이 이호영, 김병찬, 박현수, 이 사람들이 마약 게이트 덮어줬던 사람들입니다. 내란 세력이기도 하지만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